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가 이틀이 빠지는 3거래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뭐가 굉장히 많고요. 고용지표 쏟아지기도 하고 파월 연설 있고요. 미셸 보우만 연준 의사 있고 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갑자기 중국이 한 방을 던졌어요. 엔비디아의 AI 칩 뭐 안 사겠다 이런 뉴스도 하나 있고 또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의 금투세 안 할 것처럼 이 정도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된 것 같아요. 그냥 유예는 된 것 같아요.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오늘 당길 것 같죠. 뭐 신세계건설 상장 폐지한다고 하죠. 여러분 각종 뉴스가 많죠. 저희 일발장전은요. 종목을 여러분께 다루지만은 다 담아낼 겁니다. 오늘도 일발장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매니저. 네. 오늘 같은 날, 내일은 또 휴식이잖아요. 휴일이잖아요. 뭘로 공략을 할까요? 사실 이번 주 휴일이 많다 보니까 오늘 뭐 월요병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힘이 한데요. 나죠. 네. 오늘 하루만 또 견디면 내일 바로 쉬니까. 힘이 나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징검다리 휴일이 많은 게 썩 좋진 않아요. 이게 수급의 이제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9월에도 계속 뭐 종목 장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10월 뭐 이번 주까지도 그런 종목 장세의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특히 또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이틀 정도 코스피 지수를 조금 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이번 주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종목은 화장품 업종 오랜만에 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번 주 징검다리 휴장이고 지난주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좀 테마 중에 하나는 또 중국발 경기 부양책이었잖아요. 중국 관련주. 중국의 상해 종합 증시도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뭐 하루에 막 3, 4%씩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고 특히나 또 지난주 금요일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일본의 이제 차기 총리가 이시바 이제 총리가 자민당 이제 총재 이제 또 선정이 당선이 좀 되면서 어쨌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제 우려 금리를 올리긴 해야 되지만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좀 명확하게 뷰를 좀 제시를 좀 해줬기 때문에 뭐 그 또한 우리 국내 증시에 뭐 나쁘지 않은 이제 재료가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환율의 약간 이제 변동성이 어떻게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요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상황이 나쁘지 않고 이번 주도 아마 중국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제 중국발 이제 경기 부양책에 이제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아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에서 한국콜마를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지난주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다 괜찮았기 때문에 한국콜마도 바통을 조금 이어받으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실제로는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이 지금 다 장사가 안 돼요. 중국의 로컬 기업들도 많이 성장을 좀 하기도 했고 중국 로컬 기업들이 성장을 했다는 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가성비를 앞세우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중국 로컬 기업들은 가성비가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자들도 자사 로컬 기업들의 이제 화장품을 많이 좀 소비를 하다 보니까 한국콜마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른 이제 지역의 실적은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중국 쪽에 대규모 적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한국콜마도 역시나 이제 중국 법인의 이제 적자가 문제인데 적자폭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국경절 또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소비와 관련된 또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이제 영향력은 많이 이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경절 테마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 수혜주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을 이제 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도 제가 고른 한국콜마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이게 한국콜마의 실적 추이 이제 컨센서스를 이제 도표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뭐 막대 그래프 매출액은 뭐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게 보이실 거고 이제 실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OPM 영업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화장품 기업들 뭐 의료기기라든지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뭐 관련된 종목들은 OPM이 30%가 다들 훌쩍 넘는 기업들이 거의 IT 대부분인데. 수준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영업 마진이 좋은데 화장품 기업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10%가 안 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콜마가 2025년, 2026년을 넘어가면 두 자릿대 이제 영업 마진을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형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진이 좋아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좀 고마진의 스킨케어 제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제품군들 포트폴리오가 이제 또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새로운 이제 수출처,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북미 사람들이 사실 선케어 제품들을 거의 안 바르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콜마도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주력 품목이 결국은 선케어 제품이에요. 단일 품목으로 보면은 비중이 30% 정도 이제 차지할 정도로 단일 품목 기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선케어 제품이거든요. 이런 선케어 제품의 매출 구조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이런 북미 시장 쪽에 이제 수출이 가파르게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중국 쪽은 아직 부진하긴 합니다만 우리 내수 쪽도 이제 회복이 좀 되고 있고 특히 미국 쪽, 캐나다 쪽 이런 북미 시장 쪽이 굉장히 좀 강하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ODM 기업들도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영업 마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발맞춰서 이제 가동률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좀 되면서 실제로 3분기 때는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어요. 100%를 넘어가고 있다는 건 2교대 가지고도 안 돼서 3교대까지도 이제 일부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캐파 증설을 이제 꾸준하게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국내 쪽에서는 올해 말 기준으로 한 5.3억 개 정도 이제 캐파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미국도 이제 2공장 증설 투자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동률 증가와 함께 캐파 이제 증설 투자도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소위 말해서 이제 외형이 커지고 있고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를 더 이제 뽑아 올리려면은 마진이 이제 얼마나 더 개선이 좀 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즘에 HK 이노엔이 또 좀 잘 나가잖아요. HK 이노엔도 최대 주주가 한국콜마고요. 과거에 여러분들 그 화장품 용기를 만들었던 기업 최근에 이 연우라는 회사가 저기 성수동에 요즘에 이제 MZ 세대 분들이 성수동 굉장히 핫플레이스잖아요. 핫플레이스. 성수동에 이제 그 어찌 보면 쇼케이스 매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화장품 용기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것도 우리 MZ 세대분들 많이 따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성수동에 이제 매장도 이제 개설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연후에 이제 실적 개선,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개선세도 한국콜마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 날 코스맥스나 아모레퍼시픽 뭐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보다는 한국콜마가 지난주에는 조금 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 추세를 보시면 이제 8만 원을 넘어가기 위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 종가 이제 7만 6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상단을 좀 뚫어냈을 경우에 52주 이제 신고가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성수동에 놀러 갈 때 거기 그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요. 연우 저게 뭐 하는 거지 할 때 우리는 한국콜마를 떠올려야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모든 화장품은 실은 한국콜마죠. 우리가 막 그런 옛날에 시장 가면은 여기에 브랜드 그 뭐죠? 레떼르라고 그러나요? 그것만 붙이고 백화점에서 팔아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다 한국콜마 겁니다. 거기 코스맥스와 그리고서 이제 화장품 브랜드가 되는 정말 모든 OEM, ODM 우리 화장품 근본 한국콜마 오늘의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이었고요. 한국콜마 나왔으면 뭘로 맞어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이 있는 기업들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탈중국화가 더욱더 속도 내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중국이 또 주말 동안에 엔비디아 칩을 쓰지 말고 또 이제 자국의 AI 칩을 사용하라 말이 건 거지 실질적으로 거의 엔비디아 칩 사용 금지를 낸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과 또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탈중국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향 매출이 큰 실리콘2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역발상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향 매출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한국 화장품 수출량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8월달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8% 어떤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3주 전에 또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물류센터를 추가적으로 인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2가 지금 계속해서 공격
본격적인 미국 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또 그리고 중동 쪽에서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이제 매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다양한 섹터와 광물 소재에서도 지금 탈중국화가 빨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미국향과 유럽 또 그리고 이제 중동 쪽에 집중하고 있는 실리콘2가 그래도 화장품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실리콘2를 한번 탑픽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노맨즈의 붙이기 종목은 실리콘2. 실리콘2는 화장품이든 인 것 같은 이지 않은 화장품의 네. 유통 포털 사이트, 뭐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실리콘2라는 화장품을 만들진 않지만 이 화장품 플랫폼이 실리콘2가 대장주인데 준호 매니저는 오히려 더 미국 쪽 향을 더 가보자. 실리콘2, 영미 매니저, 우리 이제 중국이 사랑하는 한국 콜마 양쪽으로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리뷰를 들어갈 텐데 이제 리뷰도 리뷰지만요, 영민 매니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이에요. 바이오에서 우리 큰손이 또 한 번 빠져나간 듯한. 근데 분명히 주말에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이건 못 되돌립니다. 이건 금투세는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간다는 건 아니에요. 쫙 빠졌거든요. 그래서 S바이오메딕스를 가면서 바이오가 왜 그랬지? 또 이제 금투세 유예될 것 같은데 이걸 포인트를 한번 맞춰볼까요? 직접 이제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정계 은퇴를 하게 되면 나도 개미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금투세 시행하는 게 시기상조다. 저도 뭐 많은 방송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투세 뭐 언젠가는 시행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자본시장이 거의 뭐 선진국 수준에 이제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좀 성숙하게 되면 그때는 뭐 우리도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금투세 도입해도 문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반대를 한다라는 의견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거의 뭐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유예하는 게 빠르면 저는 뭐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좀 되지 않을까. 당론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유예를 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좀 잡지 않을까. 왜냐면 뭐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뭐 정치권에 지금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이슈들을 소화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 금투세 논란을 길게 끌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 자본시장에는 이걸 만약에 한 달 더 의견 수렴을 한다 그러면 정말 진짜 이게 좀 지긋지긋한 이제 재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거 있기 있잖아요. 때문에. 해주고 욕 먹는다. 뭐 그렇죠. 이런 우리 속담들 많은데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더 끌었다가는 해줘도 욕 먹습니다. 그렇죠. 해줘도 욕 먹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이번 주 안에는 어느 정도 이제 당론이나 이런 부분들 오피셜로 좀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의 이제 성격이 지난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폭과대 많이 빠졌던 종목들 뭐 2차 전지 종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제 옮겨가면서 키 맞추기가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특별히 이제 개별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빠졌다라기보다는 금투세와 관련된 이제 그런 노이즈들도 좀 있었고 많이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좀 올랐던 종목들 거의 사상 최고가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쉬어간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투세와 관련된 이제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고 나면 결국에는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 S바이오메딕스도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결국에는 또 지긋지긋한 또 세론이 나왔잖아요. 중증 하지 허혈증 이제 임상 긍정적인 결과 나왔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목표가는 그대로 이제 달성을 좀 했었는데요. 4만 원 목표가를 달성을 하자마자 주가가 이제 세론이 좀 나오면서 장대 연봉 맞으면서 좀 조정이 좀 들어왔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뭐 중증 하지 허혈증 뭐 요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킨슨병 고용량 인제 투약에 대한 1년 인제 추적 관찰 결과가 10월 달에 이제 또 공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결국 S바이오메딕스도 올해 주가가 거의 뭐 한 5배 가까이 이제 급등한 종목이에요.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또 약간의 이제 좀 세론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10월 달에 모멘텀을 감안하면 오히려 또 3만 원 초반에 또 공략 포인트가 아주 좋은 포인트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3만 원 초반에 매수 또 4만 원 넘어갈 때 차익 실현 뭐 이런 관점으로만 대응을 해도 20-30% 정도는 뭐 너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S바이오메딕스는 3만 원 초반에 재매수 다시 4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충분히 또 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다. 10월 모멘텀이 아직 좀 남아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이재명 네. 대표가 언론사에서 뭐 이 정도 인터뷰를 했다면은 뭐 이번 주 내에 정말 맞습니다. 뭐 금투세 관련하고 민주당이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도 중요하는데 LNF를 리뷰를 할 거거든요. LNF. 네, LNF는 이제 테슬라의 3분기 맞습니다. 전기차 인도량 이번에 진짜 확정시 우리 앞에 눈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시간으로 한 10월 3일 날 이제 네. 발표가 되는데 일단 뭐 많은 지금 이제 월가에서 또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그 목표가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량이 이번에 3분기는 좋을 것이다. 중국향 매출이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딱 뚜껑을 열었을 때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 월가의 예상치 조금 하회에 있을 때는 지금 거의 한 47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그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약간의 차익 매물은 피해갈 수 없는데 정말 다행인 건 바로 또 10월 10일 날 로보택시와 모델 2 공개를 또 앞두고 있어요. 그럼 안 팔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에서 그동안은 이제 AI 열풍에 테슬라가 소외되면서 유일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 못했던 거는 테슬라밖에 유일합니다. 심지어 넷플릭스도 직전 고점을 돌파를 네네. 했던 상태인데 테슬라만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로보택시의 기대감, 모델 2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전기차 캐진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고스란히 이제 국내 증시의 영향을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6% 가까운 좀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생물보호법 통과 이후에 약간의 좀 이제 차익 매물도 좀 줄어들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세련도 나왔지만 시장에 작은 어떤 노이즈가 나왔을 때 뭐 금투세 시행일에 대한 우려감 또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NK 청산 리스크 나올 때마다 네.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던 바이오 섹터에서 약간의 좀 세론 성격의 좀 차익 매물을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수급이 고스란히 2차전지 쪽으로 좀 이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이미 성장률이 둔화했던 게 확인돼서 이미 막 2년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와 금리 인하의 또 수혜 섹터이다 보니까 예.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업황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전기차 캐집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2차전지 쪽에 좀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또 이제 3분기 인도량이 또 이제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거나 또는 예상치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기차 캐집이 서서히 극복됐다라는 시그널로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난이도 측면에서 지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신고가인 종목들을 들어가기보다 바닥 구간에 있는 2차전지가 난이도 측면에서 훨씬 더 쉽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뭐 80% 이상의 매출이 테슬라 향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테슬라에서 이미 올해 하반기에 역대 최대 물량의 또 이제 출하량을 보였던 네. 만큼 내년 상반기 2025년부터는 LNF의 어떤 매출 성장은 가파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닥 대비 지금 소개해드리고 나서 36% 정도 상승 흐름이 그렇죠. 나왔지만 네.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봐요. 워낙에 제가 이제 바닥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36%지만 네. 주가 차트를 보면 여전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70% 이상 하락에 나와준 상태고 우리가 이제 모건 스탠리보다 7분의 1 가격으로 더 싸게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너무나 충분하고 또 이번 3분기 인도량 확인되고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또 그리고 모델 2까지 바로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전기차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그 안에 중점이 이제 LNF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5만 원까지도 15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15만 원을 목표가 상향 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NF, 뭐 테슬라 향 매출이 거의 80% 이상. 맞습니다. 회사가 그냥 테슬라의 네. 성골 주식이었고요. 테슬라가 이번 주 날짜는 이제 10월 3일일지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네. 3분기 전기차 인도량 나온다. 47만 대 찍히면 맞습니다. 웃는다. 네, 웃습니다. 근데 그게 못 찍혀도 10월 10일 네, 로보택시가 있으니까 수급은 안 깨진다. 하락이 나와도 금방 회복한다. 올라간다. 네. 특히 지금 만에 하나 이번 주에 금투세 유예가 나온다면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큰 맞습니다. 손들이 한번 2차 전지도 한번 노릴만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유일하게 좀 못 갔던 부분들도 네. 또 그리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이 확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견고한데 그나마 이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게 금투세였는데요. 네. 금투세가 이제 어느 유예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힌 풀린다면, 상태에서 이번 주에. 풀리면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동안 못 샀던 또 그리고 증시 대기 자금이 거의 지금 뭐 130조 이상의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 빠르게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낙폭 과대 중에 낙폭 과대 거기다 금리 인하에 대한 최대 수혜 섹터로서 2차전지 쪽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와는 효성중공업을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또 지난 금요일 또 주말에 한국전력이요. 경남 밀양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ESS 이제 사업 벌이고 여기에 네. 이제 효성중공업 또 우리가 알고 있는 LS 일렉트릭 뭐 현대 다 들어갔잖아요. 네.
효성중공업이 근데 오히려 한전은 갔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못 가서 좀 이야기가 많은데 효성중공업 해주시면서 뭐 ESS 이야기까지도 지난주에 이제 효성중공업을 계속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해드리는 거고 효성중공업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HDD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보다 최근의 반등 흐름은 가장 좀 돋보이게 V자 상승이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결국은 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평택이라든지 뭐 용인이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만든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전력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까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해도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문제가 이제 먼저 선결 조건으로 이제 해결이 좀 돼야 되거든요. 국내 쪽도 분명히 이제 그런 이슈가 있고 미국 쪽에 뭐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2026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도 지금 호황이 될 거다. 최근에 이제 뭐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 쪽에 이제 이슈도 있고 특히 효성중공업이 또 다른 기업들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하고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제 ESS 쪽. 글로벌 이제 ESS 양산 캐파가 가장 좀 돋보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이고 또 이번 주에 미국 또 정치권의 또 중요한 일정 중에 대통령 후보들이 아니라 부통령 후보들의 이제 토론회가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이제 벤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급진적인 이제 보수지만 굉장히 좀 급진적인 이제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또 요 부통령 후보들의 이제 토론회에서도 불똥이 뭔가 조금 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지율에도 저는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해리스로 가면 ESS로 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네요.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로 해리스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안정을 좀 취한다 뭐 이런 이제 관점 또 기존 정권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패러다임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든오믹스가 이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또 ESS가 친환경 신재생 이쪽에서는 또 가장 좀 큰 테마로 부상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효성중공업 최근에 뭐 이격이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요. 뭐 아주 또 월선을 타고 가면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좀 주가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큰 거래를 한번 좀 붙이면서 강한 상승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2차 목표가는 뭐 한 40만 원 정도 잡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에는 보니까 한국전력만 갔네요. 그렇죠. 한국전력하고 그 팀 한국전력에 속해 있는 뭐 효성중공업, 뭐 일렉트릭들 다 못 갔지만은 여러분 ESS가 지금 우리 영민 매니저도 얘기해줬지만은 이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경남 밀양에 이번에 한전 ESS지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석유 석탄 썼다가는 아마 반도체 수출 못하죠? 못합니다. 거기도 뭐 하나 있어야죠, ESS. 아리백 때문에 사실 이제 반도체 공정 자체도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한 반도체여야만 미국, 유럽 쪽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도 친환경의 이제 색깔을 좀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MR이라든지 ESS 이쪽이 이제 앞으로 성장 섹터로 이제 부각될 거다라는 전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 트렌드가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시대로 후보는 화석연료 시대로 한 번 더 가겠다.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뭐 트럼프 후보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이제 친환경의 트렌드는 워낙 좀 방향성이 확고하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테슬라 인도량 발표 때 ESS 쪽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100% 성장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ESS가 본격적인 상승에 나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 ESS 매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전기차 쪽에 인도량에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ESS 쪽도 지금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도량 발표가 오히려 ESS 쪽이 또 깜짝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국장은 또 맞아요. 그런 거 보잖아요. 관심 없을 때 못 씁니다. 여러분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 전력 저장 장치, 신재생은 얘네가 그때그때 못 쓰잖아요. 끌어다가 거기다 배터리에다 넣고 쓰는 ESS 쪽도 이번 한 주에 정말 체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 이슈를 한번 우리 두 분의 전문가한테 들어보고 나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 들어갈 텐데, 자, 저도 약간 걸렸습니다. 주말에 편치 못했던 것이 이 중국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실상 안 쓰겠다 이러면서 약간 젠슨 왕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이게 뉴스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젠슨 황이 이 정도 반응하면은 뭔가 통보도 온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영향도 미칠 것 같은데 근데 또 중국의 AI 칩, 엔비디아 칩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중국도 이제 너무나 지금 EU나 미국에서 지금 탈 주가가 때려 맞으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반격이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제 전입 가격으로 약간의 좀 이제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다시 심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엔비디아 AI 칩을 이제 사용 금지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이 첨단 산업 쪽에 굉장히 관심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AI 쪽, 뭐 자율주행 쪽에서도 많은 규제가 사실 규제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중국이 많은 자율주행 쪽에서는 제일 많이 또 선도적이고 또 규제도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없죠, 규제가. 근데 이제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 기술, AI 기술을 시행하려면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 AI 칩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사실상 금지령을 내린 건 맞지만은 그래서 엔비디아 칩 지금 AI 가속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칩도 없을 뿐더러 가뜩이나 중국 내의 AI 칩으로는 사실 이제 첨단 AI 어떤 산업에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고성 발언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뭐 AI 칩을 엔비디아 AI 칩을 당장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필수 가결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젠 중국이 AI 쪽 첨단 산업 쪽에 너무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AI 칩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약간 경고성 발언이 있지 않을까. 예전부터 계속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이제 패권 전쟁이나 또 이제 뭐 기동 전쟁을 했을 때마다 항상 히토류를 들먹이면서 약간 무기로 사용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히토류 수출을 뭐 금지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적은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엔비디아 AI 칩도 지금의 어떤 약간 좀 반격의 어떤 일환이고 어떤 일환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칼은 칼집에 있어야 무섭잖아요. 이걸 막상 꺼내면은 솔직히 이제 우리가 별로 안 두려운 것처럼 히토류와 비슷할 것 같다. 엔비디아 AI 전용 칩. 영민 좀 어떻게 돼요, 이 뉴스? 저희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국 당국이 어떤 칩을 수출 규제한다는 걸 그냥 딱 까버렸거든요. B20.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향후에 다음 이제 블랙웰 이제 양산을 이제 시작할 거잖아요. 4분기 때부터. 그래서 블랙웰 어쨌든 지금 현재도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최첨단의 AI 가속기는 수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회해서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이제 반도체 칩들을 제조를 하고 있고 블랙웰 시리즈에 발맞춰서 B20이라고 하는 걸 중국 수출 전용으로 이제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중국 당국에서 B20 수입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에서는 B20 말고 다른 거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엔비디아의 모든 칩을 이제 수입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B20을 딱 정해가지고 그 반도체 칩을 이제 수입하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우회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제 그래 왔잖아요.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전쟁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놓고 이제 수출을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방금 준호 매니저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중국 기업들도 자생적인 어떤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첨단의 이제 반도체 칩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자급자족하기에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 중국 당국에서 우리도 미국과 이제 1대1로 겨루는 것처럼 AI 반도체 칩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수면 아래에서는 우에서 이제 다 수입을 하고 결국에는 중국 당국이 이제 원하는 건 자국의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육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국 국민들한테, 중국 인민들한테 뭔가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당국에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이런 얘기를 이제 발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에서는 주말에 이제 그 뉴스 이후에 중국에 팔기 위한 또 다른 모델을 벌써 이제 검토를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H라인, 호포라인도 중국향 묘하게 바꾼 그 보급형들 있잖아요. 그렇게 피해갈 것처럼 이번에 블랙웰 B20도 또 묘하게 또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현재 엔비디아의 중국향 매출이 3분의 1이니까 젠슨 황도 해법을 찾을 거고 미국 정부도 뭔가 있을 거고 중국도 결국 이게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그 때리는 거 어마어마한 매를 좀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딜이잖아. 카운터 펀치를 이제 날리는 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해법을 좀 찾아봅니다. 오늘 좀 악영향을 받더라도 국내 반도체 주식에 이런 쓰임,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좀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늘 이제 내일 쉬는데 맞습니다. 오늘 일발 종목 뭘로 좀
살짝 가봐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온디바이스 AI잖아요. 네.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또 최근에 급부상되고 있는 게 XR 기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에 네. 또 이제 메타 플랫폼 마크 저커버그가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이제 깜짝 안경을 쓰고 와서 스마트 안경을 쓰고 와서 네. 사실상 이제 비전 프로를 대항마. 사실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660g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쓰다 보면은 약간의 좀 이제 어지러움도 있고 구토 증세도 있다고 하고 또 한 10분 정도 쓰면은 목 디스크가 올 것 같다는 그런 또 혹평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굉장히 무게가 100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뿔테 안경이 40g이니까 사실 오래 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비전 프로보다 훨씬 더 가격까지 저렴하다고 했을 때는 판매량은 압도적이지 않을까 저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할 종목은 아무래도 XR 기기 쪽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무가라는 종목으로 오늘 탑픽 종목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은 3D. 또 이번 주에 또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월 3일 날 또 이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깜짝 퀄컴과 구글과 함께 삼각 동맹으로 XR 관련된 이제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의 어떤 대항마를 내놓겠다. 그래서 플렉스 매직이 아직 가칭인데요. 근데 이제 그 XR 삼성만의 XR 기기를 이번에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XR 기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AI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애플이 비전 프로를 출시했고 메타 플랫폼에서 메타 퀘스트 3 이후에 또 이제 처음으로 스마트 안경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아직 출시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삼성도 이번에 로드맵을 좀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만의 또 이제 새로운 XR 기기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는 온디바이스 AI 열풍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XR 관련 종목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또 1차 벤더사이기도 하고요. 또 스마트폰 갤럭시 S24 같은 경우도 AI가 접목된 거잖아요. 그것 또한 저는 온디바이스 AI인데 거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나무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의 지금 로봇 청소기에도 또 이제 3D 센싱 카메라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제 나무가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3D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에도 접목되고 로봇에도 접목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XR 기기 또 그리고 모바일 폰에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은 또 센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D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는 2차원 또 이제 카메라 대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낮은 높이에도 바로 물체 인식이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복잡한 구조물도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반상 쪽에서도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D 카메라, 센싱 카메라도 가전 또 그리고 XR 기기 쪽에도 삼성에 접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어서 또 삼성의 XR 기기 중에 또 최대 수혜주로도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2020년부터는 또 이제 모바일 또 그리고 이제 XR 기기뿐만 아니라 또 이제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에도 인캐빈 카메라를 공급했대요. 인캐빈 카메라가 자동차 바깥에 있는 센서가 아니고요. 자동차 안에 있는 카메라 센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유아동이나 이제 강아지들을 많이 태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강아지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 아기가 또 이제 그 젖병 물다가 갑자기 뭐 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인캐빈 센서 카메라를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에 공급했는데 거기가 어딘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좀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는 데가 오히려 좀 테슬라가 아닐까. 예전부터 테슬라가 인캐빈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공급했던 이력도 있고 나무가도 충분히 공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모회사가 드림텍이고 드림텍의 또 이제 모회사가 유니캐스트인데 결국 전장용 쪽에도 계속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그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또 이제 모바일 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에 이제 센서 카메라 쪽에 나무가가 다시 한번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그 앞서 잠깐 화면을 봤지만은 그 안경 그 무슨 007 가방 같은 데서 와가지고 딱 안경을 갖고 와가지고 딱 꼈잖아요. 우리 메타의 주커버그가 저기에 딱 끼고 있는데 저는 딴 사람인데. 저게 지금 가격이라든가 출시 이런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비전 프로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비전 프로는 좀 물안경처럼 너무나 무거워요. 그 비전 프로 쓰고 다니는 유튜버들 영상을 봤는데 그건 너무도 관종 같잖아요. 그래서 저 안경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제 안경보다 약간 두꺼운 수준이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멋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보다 훨씬 더 판매량, 가격만 조금 잡아준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이끌고 메타 플랫폼이 어쩌면 이 온디바이스 AI의 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퀄컴과 또 이제 구글과 이제 협업을 맺었기 때문에 좀 혁신적인 제품만 낸다고 했을 때는 거의 지금 이제 메타 플랫폼의 저
오라이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또 이제 그 경쟁을 이루어질 수 있어서 비전 프로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고 또 그리고 지금 공개했던 스마트 안경보다 좀 혁신적인 VR 어떤 헤드셋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는 삼성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기대감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나무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 기기 이름은 오라이언이고요. 가격이 한 200만 원대로만 나온다면 꽤 승부도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삼성도 XR 기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나무가, 주노맨의 나무가 3D 카메라, 모듈, 센서, 렌즈 한 3D 쪽에 또 강자입니다. 나무가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이제 13,100원을 일단 좀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5,7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1,1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은 저거 금요일 날 좀 안 다루려고 했었던 게 나무가를 제외하고 웬만한 저 XR 기기의 시가총액이 맞습니다. 500억 대 안 돼요. 500억 대, 300억 대 이래요. 이거는 내가 들어가면 내가 주주돼요. 근데 이거 한 2천억 되죠? 네, 맞아요. 사이즈도 2,200억 정도가 2,200억 되고 정도가 또 지금 되는. 삼성전자에 또 실질적인 수혜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뉴프렉스나 뭐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 테마성인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좀 옥석가리가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XR 뭐 우리가 완전히 좀 잊고 있었던 그런 테마이기도 하는데 붙이기 종목 있을까요? 한 2, 3년 전에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을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 특히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를 나눠 가지고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특히 지난주 금요일도 보시면은요.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보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바뀌었을 때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을 담을 때 이제 필요한 기업, 맥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이런 기업들이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그게 요 이슈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거예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를 이제 꿈꾸고 있고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를 얘기할 때 공간 컴퓨팅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좀 제시를 했고 요번에 이제 메타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스마트 글래스는 개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구글도 개발하고 있고 뭐 메타도 개발하고 있고 애플도 개발하고 있고 삼성도 개발하고 다 개발하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메타는 스마트 글래스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라이언이라고 하는 제품을 공개를 한 거고 이게 언제 뭐 출시를 하겠다, 돈을 얼마를 벌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 청사진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제시가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나름대로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거리면서 움직이는 거고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출시됐을 때 그와 이제 관계 있는 기업들 결국 스마트폰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뭐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하드웨어 쪽에서 보면 뉴프렉스라든지 선익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또 OLED 이제 관련된 종목이고 뉴프렉스는 이제 FPCB 이제 관계 있는 종목이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뉴프렉스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세가 이제 가장 강한 기업이 오히려 이제 테마에서는 훨씬 더 좀 세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뉴프렉스를 이제 붙이는 종목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 가격 전략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뉴프렉스도? 네, 뉴프렉스는 이제 이틀 동안에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7,000원대 이제 단기 고점에서 약간의 이제 좀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테마가 만약에 이번 주도 더 간다라고 하면 결국 뭐 뉴프렉스나 선익 시스템 그다음에 맥스트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7,000원을 뚫었을 때는 7,8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5월 달에 만들었던 이제 저점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목표가를 좀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때는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저거 다 쓰고 침대에서 다 누워가지고 손가락으로 하고 눈동자를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롤 막 10시간이 아니라 애들이 이제 저거 쓰고 몇 시간이 그럴 세상인데 자 그래도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여러분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은 인간적으로 돼야 됩니다. 뉴프렉스라든가 선익 시스템 또 나무가 정도는 돼야지 막 400억, 500억대 상한가 가기는 했지만은 좀 그렇죠. 또 그런 걸 좋아하시나요, 근데 오히려? 네, 뭐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약간 뭐 테마성 있는 종목은 사실 시총보다는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중요한 건데 너무 저는 좀 발을 깊게 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애플도 사실 뭐 비전 프로 얘기해놓고 한 2, 3일 정도 반짝하다 그냥 다 주저앉았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테마성 이제 수급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은 화장품의 근본 한국 콜마였고요. 준호 매니저는 역시 XR 메타에 약간 붐은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가격은 얼마일지 모르지만 3D 카메라 센서, 카메라 모듈 나무가로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시죠.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